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형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형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1973년 설립돼서 1979년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수동 소자를 생산하는 컴포넌트 사업 부문, 카메라 모듈과 통신 모듈을 생산하는 광학통신 솔루션 사업 부문, 반도체 패키지판을 생산하는 패키지 솔루션 사업 부문으로 영위되고 있습니다. 국내 수원의 본사를 거점으로 세종, 부산, 국내 생산기지 3개사와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해외 생산기지 7개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주, 유럽 등 판매법인 5개사와 인도 R&D 법인을 통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컴포넌트 사업 부문 49.3%, 광학통신 솔루션 부문 33.3%, 패키지 솔루션 부문 17.4%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살펴보시죠. 2021년도 매출액은 9조 6,750억 원, 영업이익 1조 4,868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은 9,15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24.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2.9%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46.7%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주력 제품의 경쟁력 강화로 생산성의 향상과 내부 효율의 증대로 매출액 및 손익이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삼성전기 조회 공시 요구 풍문 또는 보도가 있었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 풍문 또는 보도입니다. 풍문 또는 이 회사에 관련된 어떤 이 보도 자료에 대해서 한국거래소가 공시사항에 중대한 이 발표 자료가 있습니까? 라고 좀 물어보는 것이죠. 삼성전기 테슬라의 5조대 카메라 모듈 공급 보도에 대해서 조회 공시 요구입니다. 조회 공시 요구의 내용은요. 테슬라의 5조대 카메라 모듈 공급 보도입니다. 6월 9일 6시까지 답변을 해주세요라고 좀 물어봤는데 회사가 즉시 답변을 했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 미확정입니다. 이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사항은 크게 3가지라고 좀 말씀드렸죠. 그렇죠. 확정, 미확정, 사실 무근 또는 중요 정보 없음. 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확정은 우리 테슬라의 5조대 이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데 세부 조건과 계약 내용은 이렇습니다라고 좀 발표하는 것이죠. 미확정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세부적인 어떤 사항들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 또는 사실 무근은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인데 회사는 미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테슬라의 5조대 카메라 모듈 공급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의 답변입니다. 이 내용은 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공시 사항이다. 회사는 현재 고객과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인 단계로 현 단계에서 거래 규모, 금액 등의 세부 사항을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기는 카메라 모듈 고도화 다변화를 위해서 지속 노력하겠으며 향후 1개월 이내 또는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된 시점에 재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일단 뭐 조회 공시 요구 사항들에 대한 내용을 단순하게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지금 5조대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것이냐, 네, 그렇죠. 하지 않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은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좀 밝혀진 바에 따라서는 좀 약간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국내 보도발이 아니라 외신 보도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사항들이 좀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확정적인 어떤 답변을 해주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했었는데 회사가 이제 이 중요한 내용들을 좀 보면 현 단계에서 거래 규모, 금액 등의 세부 사항을 밝힐 수가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것은 계약의 진입 단계에 있다. 계약 직전에 어떤 진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세부의 어떤 이 사항들을 좀 조율 중인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이 되는 공시입니다. 네, 일단 삼성전기는 아직 고객사와 협의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 내용이 꽤나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기가 만약 이제
그 협의가 잘 진행이 된다면 세계 전기차 부품 시장에서 좀 입지가 더 커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조혜 공시에 대한 답변은 미확정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확정된 어떤 계약 조건 내용들이 확정이 되면 어떤 공시가 나오겠죠?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로 좀 가름이 될 거기 때문에 네네. 지금 1개월 이내 또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확정된 시점에 재공시를 하겠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거는 뭐 논의 단계라기보다는 상당수 좀 진행 단계가 맞고 지금 이 구체적인 보도 자료는 미국의 IT 전문 매체 샘 모바일을 통해서 좀 발표가 된 겁니다. 여기서 삼성전기가 입찰에서 승리해서 테슬라의 세미 모델이죠. 지금 전기 트럭에 좀 들어가는 이 구동형, 이 카메라 모듈을 좀 납품하는 것을 좀 가시화가 됐고 전체적인 어떤 금액은 4조 원에서 5조 원대에 추정된다고 좀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상 최대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 좀 반영이 좀 됐는데 지금 조혜 공시 요구에 대해서는 과거에 사례는 좀 있었어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소상하게 밝혀졌지만 최종 단계에서 번복이 되는 사례도 상당수 있었지만 지금 삼성전기는 근거가 있는 조혜 공시에 대한 어떤 답변이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상당수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인 것 같다라고 대표님께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시장이 요즘 이렇게 둔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는 자율주행차 등 스마트카 시장이 커지면서 전장 카메라 모듈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님 그럼 이 해당 시장에 대한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최근 분기 보고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기의 분기 보고서, 1분기 보고서 내용을 좀 보면 회사의 최근 사업 부분의 매출 포지션입니다. 컴포넌트, 수동 소자라고 불리우는 사업 부분인데 스마트폰용 그리고 전장용, PC용 등에 들어가는 부분이 46.97포인트고 지금 테슬라에 납품한다는 이 사업 부분이 바로 광학통신 솔루션입니다. 카메라 모듈과 통신 모듈을 좀 납품하는데 현재 매출 포지션 33.1%에 좀 해당되고 있죠. 그 다음이 패키지 솔루션,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좀 제조하는데 PC와 스마트폰에 좀 납품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 포지션은 19.8포인트인데 만약에 테슬라의 어떤 수주가 가시화가 좀 된다면 매출 포지션에도 상당한 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즉 광학통신 솔루션 부분이 오히려 캐파가 좀 확장됨에 의해서 오히려 비중이 확대될 것이라는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 판가 대비해서는 지금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납품을 현재 추진하고 있었고 대부분이 중국 시장이 좀 납품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2022년도 상반기에 중국향 스마트폰의 어떤 신규 모델 라인업의 출시가 상당수 좀 지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이후부터 중국향 이 스마트폰 신규 모델 출시가 좀 더 가시화가 된다면 이에 따라 어떤 납품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2분기 이후의 실적 기조에 오히려 더 플러스 요인으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5조 원대 테슬라의 신규 수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이에 대해서 카메라 모듈 부분의 어떤 이 캐파는 끊임없이 늘어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즉 성장성 관점에서 좀 긍정적인 어떤 신호가 아닌가 예상을 해봅니다. 네, 테슬라의 수혜를 본다면 매출 포지션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성장성 관점에서도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근데 애플의 차세대 중앙처리 장치인 M2 프로세서 출시에 따른 후광 효과도 볼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삼성 전기의 경우에 지금 여기 패키지 솔루션, 반도체 패키지 기판 사업 부분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삼성전기는 PC와 스마트폰용으로 거의 뭐 사업 부분이 더 주력화되어 있죠. 네네. 그런데 전장 사업 부분으로서 어떤 적용 효과가 좀 크다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매출 캐파가 확장되면서 성장, 즉 실적의 어떤 다변화를 좀 이끌어낼 수 있지만 지금 패키지 솔루션 부분의 19.8%의 매출 포지션 그렇게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애플의 차세대 프로세서의 기판 공급을 올해 하반기부터 주도해 나간다면 이 역시 실적의 어떤 상승 효과를 좀 가져가지 않겠는가. 내용을 좀 보면 주요 제품 등의 가격 변동 추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LCC의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28.9% 상승했고 카메라 모듈의 평균 판매 가격은 10.2% 하락했다. 카메라 모듈은 오히려 가격이 좀 하락했어요. 그런데 하단 내용이 있죠. 반도체 패키지 기판의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12.4% 상승했다. 즉 판가 전이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반기 그리고 지금 중국향의 어떤 스마트폰의 어떤 신규 출하의 어떤 대수가 증가의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다면 패키지 솔루션 사업 부분 그리고 광학통신 솔루션 사업 부분의 매출 개판은 좀 더 극대화되지 않겠는가 예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테슬라 수혜에 애플 수혜까지 삼성전기에 매우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실적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공급망 차질과 IT 수요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꽤나 양호한 실적을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2분기에도 좀 실적 기조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내용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사 최근에 1분기 기조인데 지금 요 내용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비교치가 좀 없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실적 기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회사의 매출액은요. 1분기 매출액은 2조 6,167억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4,105억을 기록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3,567억 대비 좀 500억, 한 600억 가량의 어떤 증가 추이가 좀 있고요. 분기 순이익은 3,218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지금 뭐 1,000억 원 이상의 한 800억 정도, 800억 이상의 어떤 증감치를 좀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수익성 개선 관점은 오히려 판가 전이에 따른 어떤 이익 개선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오히려 1분기 기조 이후에 하반기, 2분기부터 좀 본격화되는 중국 시장의 스마트폰 신규 모델 출하했던 어떤 실적 반영 효과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테슬라 향 어떤 매출의 하반기에 좀 더 반영되는 기조 효과가 좀 있다면 삼성전기 그래도 올해는 사실상 실적 성장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는데 1분기 실적 출발이 좀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1분기 기조보다 저는 2분기가 크게 더 기조 효과 좀 크지 않겠는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삼성전기 1분기 기조 이후에 2분기부터 실적 반영 효과가 있다면 올해 전반적으로 좀 실적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대응과 투자 전략도 부탁드릴게요. 삼성전기 지금은 15만 500원 0.99포인트 좀 하락했는데 사실 어제 테슬라발 어떤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됐지만 오늘 사실 조정을 좀 받는 이슈는 조회 공시 요구 답변에 대해서 다소 실망스러운 어떤 언급. 자, 이 부분은 아닙니다. 오늘 전체적인 어떤 장세에 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일봉상의 주가는 지금 19만 9천 원 이후에 14만 3,500원까지 좀 떨어진 주가의 어떤 이 하반 경직성은 지금 현재 좀 커 보이지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오히려 카메라 모듈의 어떤 공급 효과가 좀 더 가셔야되는 2분기 기조 이후 3분기 그리고 만약에 최종 수주 공시가 확정된 시점부터의 계약 세부 내용들을 한번 판단해 본다면 2022년도보다는 2023년도에 추가적인 카메라 모듈 사업 부분의 어떤 성장성도 좀 예상해 볼 수 있다. 자, 이 점을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판단을 좀 하면 좋겠고요. 최근에 증권가에서 어떤 리포트도 지금 밸류에이션 가치 대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됐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한 25만 원까지 좀 제시가 됐었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견은 없고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 좀 상회가 좀 되고 있는데 보유자 관점에서 14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매수하기 좋은 구간 14만 원에서 15만 원, 14만 원에서 15만 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그리고 14만 원이 이탈된다면 지금 요 구간인데 14만 원이 이탈된다면 지금 13만 원 구간에서 14만 원 구간, 13만 원에서 14만 원 구간 추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면서 목표 주가는 20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보유자 관점에서는 14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14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14만 원이 이탈된다면 13만 원에서 14만 원까지의 분할 매수 의견도 주셨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20만 원까지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최종 수주 공시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삼성전기 알아봤고요.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기업은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1988년 설립돼서 199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항공 운송 사업을 영위하며 주요 종속회사는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 IDT, 아시아나 에어포트 등이 있습니다.
항공운송업은 여객 운송과 화물 운송으로 구분이 되며 아시아나항공 및 종속항공사를 통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대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객 9개 도시 9개 노선, 국제 여객 21개 국가 64개 도시, 71개 노선과 국제 화물 12개 국가 27개 도시, 25개 노선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항공운송 부문은 국제 및 국내 여객과 화물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화물 시장은 코로나19로 감소했던 여객 수요의 회복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성장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4조 3,322억 원, 영업이익 915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 순손실은 6,18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2% 증가했고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22.9%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화물 사업의 호조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증가했으나 환율 상승으로 인한 영업 외 손실 반영 등으로 당기 순손실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 아침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전환사채 발행 결정 그리고 상당히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결정이 있었는데 사실 이 내용들은 같은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내용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항 보고서 전환사채 발행 결정입니다. 회사가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채를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회차는 103회차고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3호 영구 전환사채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3호 전환사채라는 표현들로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여기는 하나가 더 붙었죠. 영구가 붙었다는 거죠. 3호 영구. 자, 만기일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만기일은 기재가 좀 돼 있지만 사실상 만기가 없는 사채를 영구사채라고 하죠. 사채 권면 총액입니다. 1,750억입니다. 전량 채무 상환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이고요. 사채 이자는 표면이자 4.7% 그리고 만기 이자는 5.1%입니다. 사채 만기일은 2052년도 6월 10일입니다. 이자 지급 방법은 매년 9월, 10월 그리고 12월 회사가 어떤 이 사채 발행 조건에 어떤 기재된 날짜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전환 비율은 100%고요. 전환가액은 18,734원입니다. 전체 전환에 따라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의 전체 총수는 발행 주식수 대비 11.1%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하단 내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단 내용을 쭉 보면 납입된 상자는 유진투자증권 외 기관 투자자로 지금 보여지는데 일단 1,750억 원의 103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3호 영구 전환사채를 좀 발행하겠다는 것이고 전체 1,750억을 발행해서 전액 채무 상환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인데 이어서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내용과는 동일 회차예요. 103회차 동일한 어떤 사채에 대한 내용을 왜 중복 공시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결정이라는 어떤 용어가 좀 다르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이게 무슨 뜻인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3호 전환 사채. 사채란 부분은 말 그대로 회사가 갚아야 되는 빚이죠. 그렇죠. 회사가 갚아야 되는 빚은 장부상 당연히 부채로 반영할 수밖에 없죠. 네네. 왜냐하면 갚아야 되는 자금이기. 그런데 만약에 갚아야 되는 이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됐을 때 자본금으로 전환되면서 부채가 소멸이 좀 되는 건데 네네. 지금의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결정이다. 왜? 영구 전환사채라는 표현 때문이죠. 사실상 만기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아까 보니까 2052년도에 2052년 6월 11일 날 만기예요. 30년 만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만기가 추가적으로 연장될 수 있다는 관점 그리고 회사의 어떤 중대한 사항들이 없다면 30년간을 이걸 좀 보유해서 상환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는 아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만기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30년 이상의 영구전환사채 발행은 사실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
결정에 관한 공시이기 때문에 아마 공시가 제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아시아나항공 1,750억 원 규모의 영구 전환 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대표님께서 이렇게 영구 전환 사채와 전환 사채의 차이점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조달 자금을 채무 상환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대표님 그럼 재무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상황들 좀 보면 최근 분기 보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왜 영구 전환 사채를 발행해서 왜 급하게 좀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가? 아마 지금 만기도래 사채에 대한 어떤 상환 자금을 좀 사용됐을 건데 하단의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현재 7,833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좀 보유가 있고 전체적인 어떤 자산 총계를 보면 13조 원대. 지금 유동부채 기준에서는 지금 전체 부채 12조 6천억 원대인데 유동부채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총량이 5,380억 원, 5조 3,807억 원 규모고 지금 유동자산의 규모, 유동자산은 지금 2조 6,325억. 사실상 단기 유동부채의 어떤 부채 금액이 현재 회사의 어떤 자금으로는 전액 상환하기 좀 힘든 상황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최소한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자금들을 좀 제외하고 차입을 통해서 빚을 갚는 형태의 어떤 의사결정이 좀 있었지 않았나. 즉, 재무구조를 좀 개선하는 관점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영구채 사채를 좀 발행한 것이 좀 판단이 좀 되는데 관건은 과연 이 코로나19의 어떤 지속 효과로 인해서 업황이 불안정했다면 사실상 신규 어떤 영구채 투자를 유치하기는 좀 굉장히 어려웠을 어떤 상황인데 지금 시점이 좀 좋을 수밖에 없죠. 6월부터 가시화된 항공운항의 어떤 재개 그리고 노선 허가가 좀 빠르게 회복되면서 사실상 하늘길이 빠르게 좀 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올해 6월부터 7월 그리고 8월까지는 성수기로 좀 진입될 수 있는 어떤 여행 티켓의 어떤 성수기 효과가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어떤 흐름들에서는 아시아나항공도 빠르게 현금 유입에 따른 어떤 이 수익성이 빠르게 좀 제고가 되지 않을까 또 예상을 해봅니다. 네, 대표님. 그런데 사실 이 거리두기가 한 4월 정도에 저희가 해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후에 리오프닝 관점에서 좀 항공주가 크게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진 않았더라고요. 좀 이 부진했던 이유와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최근에 언론에 발표도 좀 있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의 상위 10개 종목 안에서는 공매도 타깃이 됐던 공매 포지션이 높았던 종목이 바로 6개의 종목에 해당이 됐었죠. 관련돼서는 항공 여행주들이 좀 다수 좀 포진을 했는데 이게 그때도 좀 언급을 좀 해드렸지만 사실상 기대감으로만 주가가 상승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2019년도 이전, 즉 코로나 팬데믹 이전 시점의 주가 상승률까지 상당수 회복한 그런 업종들, 종목들이 좀 있었어요. 개별 종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실적 회복이 전혀 수반되지 않고 오히려 주가는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회귀가 좀 됐는데 관건은 빠르게 영업력을 좀 회복해 나갈 것인가, 즉 수익성을 빠르게 좀 제고해 나갈 것인가가 좀 관건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매도의 어떤 이 타겟으로 좀 작용됐던 어떤 효과도 좀 있었는데 점진적으로는 사실상 실적을 좀 수반하면서 공매 포지션이 오히려 숏 커버링이라고 불리는 대차 상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가시화된다면 주가 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만 현재 실점은 아직은 실적을 명확하게 회복했다라고 좀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예상을 해봅니다. 네네. 대표님 그럼 이어서 1분기 실적도 한번 봐주실까요? 네, 실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지금 실적을 보면 회사 지금 1분기 전체 매출액은 1조 2,462억을 좀 기록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8,471억 대비해서는 크게 매출 신장 효과가 좀 있었고요. 1,435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달성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886억 원의 영업 손실이 좀 있었는데 흑자 전환을 좀 하면서 아마 빠르게 업황이 좀 회복돼 나갈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했지만 아직까지 단기 손실액이 좀 크죠. 465억. 그래도 3,468억 원 대비해서는 크게 만회할 수치이기 때문에 이번 2분기에 이 성수기 효과에 힘입어서 티켓 수익이 빠르게 회복해 나간다면 올해는 그래도 수익성 제고 관점에서 전혀 이 턴어라운드의 어떤 기회로 작용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1분기에는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 효과가 좀 반영됐다고 좀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그렇죠. 4월 중순에 해제가 좀 됐기 때문이죠.
1분기 기조 효과는 사실상 화물 운임의 어떤 상승 기조 효과가 좀 반영됐다. 그렇다면 2분기 4월, 5월, 6월 관련된 여객 매출 부분에 대한 항공운송의 매출이 빠르게 회복되는 것이 사실상 좀 체크 포인트로 좀 보여지고 오히려 2분기 기조 효과보다는 3분기에 빠르게 실적 회복세를 좀 더 우리가 좀 판단해 보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그동안 항공주가 기대감으로만 주가가 상승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회복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6월부터 회복세를 좀 가져간다면 올해는 좀 긍정적인 전망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어서 한번 합병 이슈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시아나항공이 현재 이제 대한항공과 합병을 진행 중인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사실상 이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어떤 선제적인 어떤 조건은 사실상 국내 공정위에서는 조건부 심사, 결합 심사가 승인이 됐죠. 상당수 국제선 어떤 이 노선에 대해서 슬롯을 또 재정비하는 효과. 자, 이런 부분으로 조건부 합병 승인을 받았는데 관건은 이 다국적 글로벌 국가죠. 전체적으로 지금 주요 도시들에 대한 어떤 운항과 관련된 합병 승인은 좀 가시화가 됐는데 지금 최대 이슈가 됐던 지금 미국 그리고 EU, 일본, 중국 자, 이 나라에서는 현재 합병 심사가 지속적으로 좀 진행 중에 있다는 거죠. 긍정적인 어떤 의사가 표시되는 부분도 좀 있지만 부정적인 어떤 메시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상 이게 좀 시간적인 소요 문제는 있겠지만 미국과 EU 그다음에 관련된 뭐 호주, 영국 등에서는 크게 뭐 이견 없이 시간 좀 걸리겠지만 합병의 어떤 승인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보는데 돌발 변수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최근에 한국과 미국의 어떤 경제 동맹 체제가 좀 더 강화되는 어떤 움직임 안에서 사실상 중국의 반한 경제 정책들이 좀 반영이 좀 된다면 이게 사실상 이 대한항공의 어떤 독과점적인 어떤 이 합병 승인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제가 작용될 수도 있다는 어떤 우려감들도 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중국에서의 어떤 이 합병 승인 효과가 최대 화두가 아닌가 좀 판단을 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 합병 심사에서는 중국 쪽의 반응이 좀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끝으로 대응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차트를 좀 보면 2.71% 하락한 17,950원의 장세 좀 연출되고 있는데 주가 어떤 장세를 좀 보면 2020년도 11월 그리고 최근 기준에서는 기조 효과가 자 이렇게 좀 보면 33,000원 그다음에 3만 원대를 좀 돌파했던 이 구간이죠. 자 지금 이 구간이 기대감만 좀 수반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리오프닝 관련된 어떤 이슈가 좀 부각이 된 그런 흐름들만 좀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월봉 주가를 좀 잠깐 보면 2019년도 대비해서는 오히려 주가에 대한 어떤 평균치에 좀 상당수 좀 도달된 것을 보이죠. 최근에는 사실상 코로나19 이전에 2019년도의 어떤 상황들을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자 동일 효과 기준은 좀 하락은 좀 했지만 사실상 주가의 어떤 측면 부분에서는 지금 이게 저점의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하기 다소 애매한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 어떤 수반적인 요건들 중에 하나가 지금 사실상 대한항공으로서의 어떤 인수를 통해서 독점적인 어떤 지위를 활용한 수익 극대화를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상 이 영구채 발행 효과가 채무 상환에 대한 어떤 감소 효과가 있고 다시금 신주의 어떤 유통 효과를 가져가기에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모아가는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 2분기 실적 규제에서는 상당수 실적 회복을 빠르게 좀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 의견 먼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17,000원, 17,500원, 17,500원이 이탈되지 않다면 죄송합니다. 17,000원. 네, 17,000원이 이탈되지 않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16,000원, 16,000원에서 17,500원, 16,000원에서 17,500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보유자 관점에서는 17,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16,000원에서 17,5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대한항공과의 합병으로 인한 수익 극대화가 좀 기대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대교입니다.
대교는 1976년 한국공문수학연구회로 설립돼서 1986년에 법인 전환했고 2004년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교육 서비스 및 교육기관 사업, 해외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습지의 출판, 제조 및 판매를 주력으로 동사 및 종속회사를 통해 교육 서비스와 디지털 교육 플랫폼의 개발, 학원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교육 서비스 시장은 학령 인구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특수한 교육열에 따른 높은 교육비 지출로 인해서 시장 규모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주력인 초등시장의 경우 신학기와 방학기간 판매가 증가하는 계절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6,383억 원, 영업 손실 267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 순손실은 42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4.5% 감소했으나 당기 순손실은 134.5% 손실이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회복 지연과 원가 부담의 증가로 적자를 지속했으며 2020년 자회사 대교 에듀피아가 파산함으로 인한 회계 인식으로 당기 순손실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가 좀 있었는데 이게 재공시였거든요. 먼저 5월 11일자 공시부터 좀 먼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1일 최초 공시입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입니다. 당시 보도가 눈높이 대교 단비교육 인수 추진 관련된 보도가 좀 있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본 공시는 2022년도 5월 11일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눈높이 대교 단비교육의 인수 추진에 대한 해명 공시입니다. 당사는 스마트 러닝 시장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윙크 운영 기업인 단비교육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이투스 교육의 지분 인수를 검토해 왔습니다. 다만 보도와는 달리 당사는 5월 9일 본입찰 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특정 인수 금액에 합의했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다. 최초 공시에서는 이게 사실무근은 아닌데 지금 본입찰 일정에는 좀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지분 인수를 좀 검토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어떤 이 추진이 좀 진행 중에 있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좀 했었죠. 그런데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는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재공시를 발표했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본 공시는 2022년도 5월 11일 눈높이 대교 단비교육 인수 추진 보도 관련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의 후속 공시다. 당사는 스마트 러닝 시장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윙크 운영 기업인 단비교육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이투스 교육의 지분 인수를 검토해 왔습니다. 검토 결과 당사는 현재까지 매도인 측이 진행해온 지분 매각 절차 본입찰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즉 본입찰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수를 철회했다. 네. 자, 철회했다고 좀 밝혔는데 다소 지금 이 온도차가 조금 있죠. 네네. 지금 뭐 본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스마트 러닝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좀 썼다는 거죠. 그런데 최종 공시에서는 매도인 측이 진행한 지분 매각 절차에 본입찰에는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상 인수에 발을 좀 뺐다라고 좀 보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결국 대교가 단비교육 인수 전에 불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근데 왜 불참을 하게 된 걸까요? 사실 저도 좀 의외의 어떤 이 공시가 좀 아니었나. 물론 네네. 지금 대교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오프라인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교육 서비스 사업을 강점으로 좀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웅진 싱크비가 너무 좀 비교되면서 시장에서 좀 많이 밀리게 됐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단비교육 인수를 통해서 사실상 이 온라인 이 교육 서비스의 어떤 사업 부분을 좀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가 아니었나라고 좀 예측을 해봤는데 회사 측은 너무 검토를 했는데 지분 매각 절차 본입찰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시장의 상황이 좀 바뀐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지금 사실상 코로나19가 좀 지속이 좀 됐다면 대면 교육 서비스를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교재들,
즉 뭐 태블릿 PC를 통해서 온라인 교육 서비스 사업들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엔더믹으로서의 어떤 전환이 지금 가셔야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면 수업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는 지금 실제 지표가 이렇게 감소 요인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지만 아직 네네. 제가 뭐 비교 데이터를 확인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기 실적 보고서가 좀 만약에 있다면 웅진 싱크빅과 대규의 어떤 사업 부분 어떤 증감률을 통해서 분석을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 분석 전에 단계이긴 하지만 대규의 경우에 사실상 지금 이 오프라인의 어떤 방문 교육 서비스 사업이 어떤 본격화된다는 시점에서는 2분기에 실적 부분의 어떤 회복세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의 어떤 회복세가 좀 더 완연하다는 어떤 조건 하에서 온라인 교육 서비스 사업의 어떤 매가의 어떤 이슈나 지금 인수에 대한 어떤 타당성들을 좀 더 잘 검토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좀 인수 대급이나 아니면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됐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이 좀 바뀐 것이 아닌가 해서 좀 인수전에서 철회를 한 것 같은데 오프라인 교육 부문에서 그래도 강세를 보였던 대교였지만 경쟁 업체와 비교해서는 에듀테크 부문에서는 후발주자라고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제 생각에는 좀 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표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가 사실상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번 토론을 좀 했었죠. 네네. 이게 자녀의 입장에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는가, 오프라인 즉 대면 교육 서비스 사업을 하겠는가 두 가지 관점에서는 의견이 좀 반반이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온라인 교육 서비스가 주력적인 부분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대교의 입장에서는 이 초등학생들을 좀 타겟으로 하는 초등이나 좀 유아 교육수 서비스 사업이 어떤 주 타겟이 아닌가. 그다음에 초등교육 관점이라면 오히려 이게 온라인 서비스보다는 오프라인 서비스의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 대교가 사실 엔더믹 효과 이후에는 좀 더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여력은 맞지 않겠는가 좀 예상을 해봤는데 시대가 좀 변했다는 겁니다. 즉 교재나 다양성 관점에서는 이 태블릿 PC와 연동된 온라인 교육 사업, 교재 사업을 활용해서 오프라인의 어떤 강점을 좀 접목시키는 관점이 좀 더 유효하지 않겠는가 저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이제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님, 그럼 2분기 실적 전망은 혹시 예상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네, 지금 1분기 실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1,533억을 기록했던 지난해에 비해서 매출액 1,705억을 좀 기록을 했죠. 지금 영업이익은 142억 원의 영업 손실을 좀 기록하면서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 손실이 좀 더 확대가 좀 됐습니다. 단기 순손실도 좀 112억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손실의 폭도 더 크게 좀 증가를 했는데 지금 수익성 관점에서는 단기 순손실을 좀 차지하더라도 지금 영업 손실 부분에서의 어떤 수익성 제고가 실적의 어떤 악화가 좀 더 크게 반영되고 있죠. 44억을 기록했던 전년 동기 대비 지금 142억 원의 영업 손실을 좀 기록했다는 것은 상당수 회사의 어떤 사업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이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대교의 전반적인 어떤 이 코스트 부분을 우리가 좀 예측해 보면 오프라인 즉 방문 교육 서비스를 좀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네네. 관련된 기본 인건비들이 분기에 좀 반영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4월부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됐고 엔더믹으로서의 어떤 일상 전환이 시작되는 지금 시점부터 즉 5월부터 6월까지 이어지는 기조에서 대교가 빠르게 오프라인 방문 서비스의 어떤 교육 서비스 관련 매출액들을 그리고 수익성 개선을 확보해 나간다면 그래도 2분기에 사실상 영업 손실의 폭을 얼마만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제 방문 교육이 본격화된다면 2분기 실적에서의 영업 손실의 폭을 얼마만큼 감소시키는가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끝으로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450원 2.12포인트 좀 하락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가는 지금 전고점 영역 대비해서는 지금 거의 뭐 바닥권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는 수준이죠. 지금 코로나19의 어떤 팬데믹이 가시화됐던 시점 이후 지금 사실 주가는 저점의 영역대 구간을 좀 보여줬는데
저는 사실상 이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이 온라인 교육 서비스 사업의 어떤 외형 확장 부분을 좀 극대화시키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을 해보는데, 네네. 자, 이번 이 인수 철회는 사실상 뭐 상징적인 좀 의미가 클 수는 있겠지만 매각가액에 대한 어떤 조정 부분, 그런데 대교가 갖고 있는 오프라인의 어떤 교육 서비스 강점이 있기 때문에 2분기에 얼마만큼 빠르게 실적을 좀 회복하고 영업 손실의 어떤 이 갭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대한 체크 포인트라는 점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유자 관점에서 의견은요, 3,300원. 3,3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겠고, 신규정 매수 관점은 2분기 실적 기조 이후에 매수해도 늦지 않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교 보유자 관점에서는 3,3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2분기 실적 회복이 관건이기 때문에 이후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